안녕하십니까. 차 마시기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사회복지사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우울 및 불안에 좋은 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울 및 불안이란. 두 번째, 우울 및 불안에 좋은 차. 세 번째, 차 마시는 방법. 네 번째,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울 및 불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 및 불안이란, 우울이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 또는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이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며 뒤숭숭한 상태,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울 및 불안의 원인입니다. 우울 및 불안 또한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로 하여금 나타납니다. 그럼 우울의 원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상실,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비관적 사고, 낮은 자존감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우울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에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에 의해 우울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가족 중 양극성 장애가 있을 경우 유전될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발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생화학적 요인입니다. 생화학적 요인에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하여 나타나거나 불규칙적인 수면, 약물에 의한 심화 등이 생화학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중요한 상실,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물질 남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실의 예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혹은 사별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에는 비판적 사고, 낮은 자존감, 삶의 사건들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감, 과도한 걱정 등이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우울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우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안의 원인입니다. 불안은 크게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불안이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갈등. 두 번째, 접근 회피 갈등. 세 번째, 회피 갈등이 있습니다. 접근 갈등의 경우에는 동시 채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은 다이어트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회피 갈등은 전쟁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 채용은 A와 B 회사가 동시 채용되어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다이어트의 경우 음식을 참아야 하는 생각과 먹고 싶다는 식탐에 대한 갈등입니다. 전쟁 상황의 경우 앞으로 가면 적에게 죽고 뒤로 가면 군법 위반으로서 사형을 당한다는 갈등입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요인입니다. 앞서 우울에서도 보았듯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는 뇌의 기능적 변화 혹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불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 경험이나
유전으로 인해서도 불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부동하는 불안, 비현실적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 불안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시험 혹은 지각 등에 대한 불안을 나타냅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신경증 환자가 나타나는 불안입니다. 부동하는 불안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결부되지 않은 불안입니다. 비현실적 불안은 실제 위험보다 과장되게 느껴지는 불안입니다. 예시로는 광장 공포증과 불결 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란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나 불편함이 수분 내 최고조에 일러 그동안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장박동 증가, 발한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극심한 불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러한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불안장애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불안장애는 면밀한 관찰이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정 공포증에는 고소공포증, 선단공포증, 폐쇄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이상 우울 및 불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 및 불안에 좋은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 및 불안에 좋은 차로는 페퍼민트, 국화차, 자스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페퍼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에는 맨솔과 플라보노이드, 탄닌, 민트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있어 특유의 청량감과 박하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신 안정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통해 우울증 및 불안, 초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페퍼민트의 핵심 성분인 멘톨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혈관을 이완시켜 두통이나 편두통 증상을 완화하고 신경을 진정시켜 흥분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과하게 섭취할 경우 각성효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수유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섭취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화차입니다. 국화차는 비타민 A, B, C, 칼슘, 인, 마그네슘, 철분, 망간 등의 성분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데닌이라는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신 안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국화차는 머리를 맑게 해주어 두통을 완화하며 한약 재료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섭취를 주의하며 찬 음식과 맞지 않는 경우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스민차입니다. 자스민차는 비타민 C와 E, 미네랄, 카테킨, 카페인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스민차의 향기에는 벤델 아세테이트, 리나노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리나노올 성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벤더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리나노올 성분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며 신경 안정을 통해 불안감을 감소하고 내분비를 조절하여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스민차는 심장박동을 낮추고 부교감 반응을 높여 긴장을 해소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빈속에 섭취 시 장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식사 후 바로 섭취 시 탄닌 성분으로 인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 성분이 있어 잠들기 전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으며 임산부의 경우 섭취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울 및 불안에 좋은 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차 마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마시기 프로그램 담당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좋은 차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페퍼민트, 자스민, 국화차 이 세 가지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국화차, 자스민 이 세 가지 모두 따뜻하게 우리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갑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뜨거운 물입니다. 그리고 잔, 차를 우릴 티포트, 계량을 위한 종이컵, 차갑게 마시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컵이 존재합니다. 그럼 차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차갑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 자스민, 국화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 중 오늘은 국화차를 차갑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차갑게 마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차의 뚜껑을 열어줍니다. 약 종이컵 반컵 정도, 70에서 80ml 정도 준비합니다. 준비된 물을 차 티백 속에 넣습니다. 이 상태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2분에서 3분 정도 차가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2분에서 3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티의 색깔을 보시면 색이 충분히 우러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컵에 준비된 얼음을 붓습니다. 준비된 얼음을 부은 컵에 우려낸 차를 따라 붓습니다.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비워준다는 생각으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얼음이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선 향부터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스티다 보니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얼음이 벌써 다 녹아서 컵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향과는 다르게 맛을 느꼈을 때는 국화의 맛이 잘 느껴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화차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정도 더 우려 드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뚜껑을 여시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반컵 정도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2분에서 3분 기다린 후 동일하게 얼음을 준비하시면 다시 아이스티로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차갑게 티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스민과 페퍼민트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차를 차갑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뜨겁게 마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PPT에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갑게 차 마시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마시는 방법을 끝으로 차 마시기 프로그램 3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차와 함께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며 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스트레스를 주제로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